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속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혼자 삼키자니 마음 한구석이 너무 무거워서요. 저한테는 형님이 한 분 계시고, 형님은 아들을 낳았고, 저는 딸을 낳았어요. 손주를 얼마나 기다리셨던 시어머니인지 잘 알아요. 아들들이 결혼할 때마다 손주 안겨보는 게 소원이다 하시며, 기대와 설렘으로 마음을 채우셨죠. 저도 그 마음 이해했어요. 손주가 태어나던 날 시어머니 얼굴에 가득했던 그 웃음이 아직도 선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웃음이 손자를 향할 때만 더 깊어지는 걸 느꼈어요. 처음엔 별 생각 안 했어요. 손자가 남자아이라 그런가 보다. 시대가 달라도 그 세대분들 마음속엔 여전히 아들은 대를 잇는다는 생각이 남아있겠지 그렇게 넘겼죠. 하지만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음식을 먹는데 눈앞에서 보이는 작은 차이들이 자꾸 제 마음을 건드렸어요. 명절날 모두 모여 앉아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시어머니는 손자를 위해 제일 좋은 부위를 따로 덜어 놓으시고 얘는 잘 먹어야지 남자는 힘이 있어야 한다. 하셨어요. 딸아이에게는 넌 이것도 괜찮지? 하며 조금 덜 내주시더군요. 그때 저는 그냥 웃었어요. 괜히 분위기 깨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장면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어요. 고기 한 점 그게 뭐라고. 딸이 먹을 몫이 줄어드는 것보다 대놓고 차별받는 느낌이 더 속상했어요. 그 다음엔 우유 사건이 있었죠. 같이 나들이를 갔을 때 시어머니가 손자한테는 이건 비싼 유기농 우유야. 우리 손자는 좋은 거 마셔야지. 하시며 건네셨어요. 그 옆에 있던 우리 딸에겐 얘는 이걸로 괜찮지? 하시며 다른 우유를 내밀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는 시어머니의 얼굴과 조용히 받아드는 딸아이의 표정이 교차되는데 그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딸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우유를 마셨지만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했어요. 남편은 옆자리에서 왜 그래? 하고 물었지만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을 테니까요. 밤이 되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딸 낳은 게 죄라도 된 걸까? 이 시대에도 이런 서운함을 느껴야 하나.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며칠 뒤 친정엄마께 조심스레 그 얘기를 꺼냈어요. 엄마는 제 말을 다 듣고 조용히 웃으시더군요. 그 세대는 아들이 귀한 세대잖아. 딸이 아무리 예뻐도 손자라는 말이 주는 특별함이 있었을 거야. 너무 마음 다치지 마라. 세대의 차이야. 엄마의 말이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가슴 한켠이 시큰했어요. 세대의 차이라고 해도 그 차별의 중심에 내 아이가 있다는 건 참 아프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을 달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 우리 딸은 내가 더 사랑하면 되지. 할머니가 손자를 더 챙긴다면 나는 그만큼 내 딸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감싸주면 되지. 이렇게 스스로 다독이며 마음의 균형을 잡으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머리로는 이해하고 마음을 다잡아도 또 그런 장면을 보면 작은 돌멩이가 던져진 것처럼 파문이 일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친구분들과 이야기할 때 우리 손자는 공부도 잘하고 의젓해. 역시 남자는 다르다니까. 그런 말을 하실 때마다 우리 딸은요, 우리 딸도 참 예쁜데요. 이 말을 목구멍 끝까지 삼켜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냥 나는 왜 항상 두 번째일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같은 가족인데 왜 똑같이 바라보지 않을까?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해서 이해한다고 다 납득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서운함은 말하지 않으면 조용히 쌓여서 어느 순간엔 눈물이 되죠. 요즘은 시어머니 세대도 많이 변하고 있지만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손자 선호의 그림자는 우리 세대 며느리들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남기곤 해요. 물론 시어머니도 나쁜 의도는 없으시겠죠. 그저 익숙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실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표현이 누군가에게는 차별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된다는 걸 이젠 서로가 알아야 할 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혹시 저처럼 느끼신 분 계신가요? 손자만 예뻐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괜히 서운해졌던 적, 딸이 외면당하는 것 같아 속이 상했던 적, 혹은 그런 마음을 꾹 참고 웃었던 순간. 손자만 이뻐하는 시어머니의 마음. 신랑에게 살짝 말하니 누나보다 아들인 자기한테 더 잘해줬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댓글로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아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거예요. 이건 단순한 질투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온도가 다를 때 느껴지는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군가를 더 사랑한다고 해서 다른 사랑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 따뜻함이 나에게 닿을 때 비로소 편안해지는 법이죠. 어쩌면 시어머니도 세월이 더 흐른 후 내가 그땐 왜 그랬을까? 그 손녀도 참 예쁜 애였는데. 이렇게 회상하실지도 몰라요. 그땐 나도 웃으며 괜찮아요, 어머니. 다 지나갔어요.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손자와 손녀 사이에서 서운함을 느끼고 누군가는 그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다음 세대의 할머니들은 조금 더 다정하게, 조금 더 공평하게 손자, 손녀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은 배우는 거라잖아요. 받아본 만큼, 느껴본 만큼 나눌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 세대가 그 사랑의 균형을 배워가는 중이라 생각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제 마음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그 공감 한 줄이 저에겐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손자도, 손녀도 모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 사랑이 조금만 더 고르게, 조금만 더 따뜻하게 담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손자만 예뻐하는 시어머니와 조용히 웃는 며느리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